검사. 서울대법대. 어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의 국민의힘 라인업 면면을 보면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력이 판박입니다. 대통령부터 전현직 비대위원장, 한 명을 뺀 전당대회 후보들까지 국민의힘 수뇌부의 동질성이란 표현도 나왔었는데 필리버스터에서도 비슷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인사들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의원의 토론 발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병의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고 조그마한 실수라는 예시를 들면서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야권이 일제히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며 치켜세우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의 세 번째 토론 주자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단상 앞에 섰습니다. 최상병 순직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더니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을 모두 입건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번은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군 장비가 파손됐다고 관련자 8명 모두의 집에 가압류를 거는 건 부당하다며 최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이나 입건하는 건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즉각 항의했지만 2시간 뒤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20억짜리 주요 시설에 누수가 생겼다고 쳐보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만약에 군에서 조그만 실수에 대해 가지고 잠깐 조사한 다음에 가압류를 남발한다. 그러면 그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고 제가 예시를 들지 않습니까? 야권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은 물론 인권의식까지 의심되는 망언이다. 20살 청년 목숨이 20년 된 낡은 부품처럼 보이냐는 날선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공감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맹폭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5시간 동안 이어진 토론 내용을 두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며 추켜 세우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최상병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비유한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 잠을 자다가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순직을 장비 파손에 빗대다니 윤석열 정권의 인명경시가 선을 넘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은 물론 인권의식조차 의심되는 망언입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국회의원 자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과 장병 앞에 사죄하고 주진우 의원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진우의 도를 넘은 망언과 공세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이준석이 국민적 심판을 받은 막말 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제는 특검을 통해 정당 해체와 430억 원 배상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는 국힘의 주진우. 그가 지금 보여주는 태도는 그야말로 마지막 발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주진우, 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입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중심으로 지목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그곳에서 특감반장으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법률지원팀을 거쳐 대통령 비서실 법률비서관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해운대갑 공천에서는 경선조차 없이 단수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되었죠. 박근혜 시절의 민정수석실, 윤석열 시절의 민정라인 양쪽 모두에서 핵심 법꾸라지로 활동한 인물, 그가 바로 주진우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는 할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방식입니다. 특검법 반대 토론에서 고 최상병의 순직을 두고 장비 파손과 같은 사안에 빗댄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주진우입니다. 국민 앞에서 유가족의 고통을 폄훼하고 죽음을 희화화하는 인물.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에 민낯이며 바로 잡아야 할 적폐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야당의 이런 공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 이제 박선원 의원인데 이제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좀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 그 공개 내역 보니까 신고 액수가 70억 원인데 20년 동안 검사하시던 분이 이 돈 어떻게 모았어요? 라고 일단 물었고요. 그리고 70억이나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의원 본인이랑 배우자가 4인간 채무가 합쳐서 한 2억 8천 정도 있더라. 뭐 70억 갖고 있는데 이 돈은 왜 빌렸어? 이거야말로 진짜 채무 맞아?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플러스 그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2005년생인데 네. 벌써 그 재산이 7억 4천 예금이 있대요. 예금이 7억 4천이요?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조부에 의한 증여로 보이는데 몇 년생이라고? 2005년생. 20살, 21살쯤 되네요. 네. 부럽네. 통장에 7억이 있기 쉽지 않은데. 나보다 많은 것 같아 일단. 그러네요. 현금이? 네. 현금이 그러면 6억은 있어요? 아니 전 재산이. 깜짝이야. 네. 하고 공격을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허위 차용증 의혹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 후보자에게 2007년도에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2018년도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까지 돈을 빌려준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김 후보자 측은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에선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차용증입니다. 김 후보자가 2018년 4월 5일에 빌린 1천만 원과 관련한 문건입니다. 채무자로 김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고 1천만 원을 빌린다고 돼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모 씨로 전북 정읍에 사는 54년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생년월일과 주소지가 강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와 똑같습니다.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2007년도에 불법 정치자금을 줬던 사람인데 이 씨가 차용증을 쓰고 나서 약 열흘 뒤 이번에는 자신이 2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또 김 후보자에게 빌려줬습니다. 억대 불법 자금을 줘서 이미 처벌받은 강 씨로부터 거액을 빌릴 수 없어서 강 씨 회사 감사까지 동원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국회의원직도 물러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해명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제가 오히려 관련한 과거 검찰과 관련한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김 후보자 측은 차용증 의혹에 대해선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권도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제일 잘하는 분이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충실한 해명으로 저는 해명 외에 저희가 또 뭐 덧붙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25일 양일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상이 이루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인청특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증인, 참고인 명단 논의는 조금 더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좀 삼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못해서 이 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소위 10대 결격 사유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공직 후보자 인증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 흠결이 얼마나 큰지를 검증하는 일 자체는 이 특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책무이니 크게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 검증이 맞는 것입니까? 후보자의 재산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측이 신청한 명단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바가 있는데요. 특히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았을 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논리는 마련해놓고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김 후보자의 배우자, 심지어 지금은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에 불러드리겠다라고 할 때는 그만한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준비가 돼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이 망신을 사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되려 망신을 사느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뒷수습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청특위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NS에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사항,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의원, 얼마나 청렴 결백한지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진우 의원의 재산 형성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떠나 본인 의혹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여기만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예금 보유액 200만 원의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5년간 8억이 늘었다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던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간 약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를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한 것일까요? 남 헐뜯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 모으는 재주도 있으십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 상황에는 두 눈 질끈 감고 남의 흠결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머무든 개가 겨무든 게 나무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면 무엇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선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거나 직무수행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들춰내서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부디 이성들을 되찾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산 의혹이 이게 있어요? 예, 있죠. 주진우 의원이 이번에 이제 총리 청문회,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진우 의원보다 약 1년 정도 검찰 선배가 곽규택 의원입니다. 그렇죠. 곽규택 의원은 검사를 오래 하지 않고 일찌감치 나와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했어요. 예. 그러면은 누가 더 재산이 많아야 됩니까? 곽규택 의원이 많아야 됩니까? 주진우 의원이 많아야 됩니까? 주진우 의원은 계속 공무원만 했어요. 예. 근데 곽규택 의원 재산은 변호사를 개업을 해서 했는데도 10억 정도 돼요. 예. 주진우 의원은 그것의 7배 70억이에요. 아, 재산이 많군요. 공직자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매우 짧은 기간 변호사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면 이 매우 짧은 기간에 형성된 재산입니까? 거기다가 현금성 자산이 30억인데 그 중에서 예금만 20억 정도 돼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이제 장남 예금을 주로 봤는데, 예. 장남 예금을 30개 금융기관에 쪼개서 보관한 것도 그 굉장히 특이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쪼개기 증여인지 쪼개기 분할
대신 나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자, 의원님, 이건 본격적으로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만약에 검증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 네. 의원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네. 김민석 의원 친구 예. 아닙니까? 예. 운동권 친구죠. 운동권 시절부터. 예. 오랜 시절 친구입니다. 간단하게 김민석 그 오랜 시절 보았듯이 김민석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 정말 그 화려하게 젊은 정치인으로 떠올랐다가 너무도 처참하고 참혹하게 추락했고 긴 세월 고통 속에서 힘들게 세월을 보냈고 외로웠죠. 근데 스스로 일어납니다. 누가 도와준 게 아니고 스스로 뚫고 일어나죠. 공부도 하고 수양도 하고. 근데 그 어려운 시절 동안 단 한 번도 비굴하거나 이렇게 그런 이상한 면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기의 기본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세를 가다듬고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총리 자격이 있습니까? 정치인으로? 있죠. 왜냐면은 우리가 내란을 뚫고 나온 정권 아닙니까? 우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님이. 그래서 내란도 청산해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국민도 통합시켜야 되거든요. 이것을 뒷받침할 최적임자다. 개혁 성향도 있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도 알고 스스로 어려움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경험 속에서 굉장히 폭이 넓어진 정치인이거든요. 그래서 뒷받침할 수 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가장 잘 뒷받침할 수 있다. 최적의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만 예. 할게요. 예.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국무총리 인선인데 국무총리는 알다시피 헌법상 국회 인준이 필요합니다. 24일, 25일 인사청문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자진 사퇴해라, 지명 철회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지명 철회 내지는 후보자가 낙마할 사유라고 생각하지 네. 않고 일단 국민의힘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 정치 쟁점화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아들 이거 아빠 법안으로 이거 대학 간 거 아니야?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법안은 통과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입시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활용도 안 됐어요. 아, 당신 세비가 보니까 1억 6천, 뭐 실수령액이 한 900만 원인데 아들 그 학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학비가 비싸던데. 그런 식이에요. 전부인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부인을 부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고요. 본인이 이제 SNS에서도 이제 약간 자괴감을 느낀다는 식으로 썼는데 저는 야당이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 증식에 대해서 이게 왜 늘었지? 추징금을 다 냈는데도 이런 거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본인이 하나하나 해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되는 게 저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엄청 그 청문위원으로서 하는데 네. 본인 아들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희 아들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미성년자인. 예, 저희 아들하고 2005년생 똑같더라고요. 수억 보니까. 원을 징여받고 있고. 7억이더라고요. 7억입니다. 어떻게 저희 되십니까? 아들은 70만 원도 없어요. 왜 웃어요? 없는 걸 없다 그래야지. 대학생인데 제가 이 얼마 있냐니까 7만 원 뭐 일하고 있는데 7억 있어요. 야,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예. 돌이표가 되는. 한덕수 총리 어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자기 부인 그림을 막 기업들이 샀고 네.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그런 기업에 엄청나게 비싸게 본인 부동산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요. 다 엄호했던 부분이에요. 저는 정파를 떠나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그리고 인사청문 제도도 정말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비공개 내지는 1차적으로 하고 네. 아니 직무 적합성을 보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왜 안 봅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본인들이 집권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런 전례를 만들면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보복 감정을 심지어 숨기지도 않아요. 이 청문위원 간사는 야당 간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방통위원장 할 때 현장 검증했지 뭐 할 거야? 우리 3, 4일 다 할 거야.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아니 그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요. 너네 요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그때는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네. 빵을 지금도 수사받잖아요. 압수수색 됐잖아요. 이게 너무 이례적이고 그 현장에서 볼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정치 정점을 해서 국민의힘이 외면받는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뭐 너무나 지금 지명 철회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뭐 제가 주진우 의원 얘기도 했지만 뭐 지금 2005년생이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이제 갓 21살, 2살이고 7억이 있어요. 저 같으면 얘기 안 할 것 같거든요. 아니 7억이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2억 있는 사람한테 야, 그 돈을 어떻게 하겠어? 이 얘기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 말이 돼요, 그게? 웃겨요. 아니, 근데 현금성 예금으로 어떻게 진짜 우리 아들은 7만 원도 없어요. 진짜 똑같은 동갑인데. 동갑. 7억. 그리고 주진우 국회의원이나 그 배우자도 수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수억이에요, 아니에요. 수십억 원 있어요. 30억씩 있어요. 이분들이 부업으로 대부업을 하시나? 아니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사실은 통장에 몇 천만 원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가족들이 그냥 저는 너무 놀랬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2억이 안 되시더라고요. 2억밖에 자산이. 근데 예. 참 이 정치하는 후배로서 저희 선배님이 과거 미래 재산이 그렇게 열심히 정치 활동 하셨는데 재산이 2억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글픈 생각이 들고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뭐 재산이 그것뿐이 안 되시는 분이 무슨 부정 축제를 하고 뭘 그렇게 잘못했겠어요.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겪으셨던 분이잖아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김민석 후보의 공세 자체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예. 정말 김민석 후보자의 잣대대로 국민의힘 공천했으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80% 이상 공천 못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90% 이상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돈 너무 많잖아요. 비서관들이 막 300억, 400억. 아니 30, 40대인데 어떻게 재산이 우리가 300억, 돈 많다고 400억입니까?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 돈 많다고 뭐라 합니까? 돈 잘 벌어갔어요. 좋아요. 근데 자기는 그래놓고 남한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아들 얘기 너무 충격이에요. 우리 아들 진짜 동갑이거든요. 그럼 더 박탈감이 드시죠. 7만 원도 없다는 아는데 7억 있어요. 나는 뭐 우리 애는 뭡니까? 나도 주고 싶다 진짜 있으면. 7억. 와. 7만 원 용돈도 지금 또 줘야 되는데 며칠 있으면. 용돈 좀 많이 주세요. 용돈 줄게요. 7억은 못 준다잉. 7억 안 된다잉. 예.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에 대해서 생각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 바로 이겁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질문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청문회가 이제 열리면 이재명 대통령 뭐 쭉 가겠다는 거고 좀 전에 말했다시피 저 전 배우자 부르는 거 또 현 배우자 부르는 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거든요. 너무 심한 거예요. 이건 이게 좀 정도라는 과한 게 것 있어요. 같은데. 일단 저는 이게 본인들 그래서 만약에 전 배우자를 부르자고 하면 네. 어떨 겁니까? 만약에 그러니까요. 한덕수 총리 그 청문회할 때 부인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엄청 실제로. 많았죠. 그럼 부인 부르자고 하면 어쨌을 겁니까? 거기 뭐 부르자고 했을 건가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돌고 도는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7년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7년 동안의 인맥관계 어디 살았는지 주소 누구였는지 거기서 한 명이라도 인적사항을 대라.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음주 이슈는 없었는지 약물 이슈는 없었는지 그리고 뭐 정가는 없었는지 그러니까 기준을 일단 가져가야 될 것 잡아야 같고요. 되는데. 사람이란 건 변화하고 발전하기 나름이에요. 과거에 그게 지금 막 이슈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뭐니 하는 것도 되게 예전 20년 전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걸로 계속 이제 딴지 걸듯이 하는 게 대한민국에 전 도움이 되는가라는 네.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돈을 갚았다고 하면 어떻게 갚았냐고 하고 빌려서 갚았다고 하면 빌린 네가 거 어떻게 왜 빌려주냐? 가짜 아니냐고 그러면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보고 빌린 거 아니냐고 너 그 사람들한테 발목 잡힌 거 아니냐고 내가 그때 정치 할 수 있을지 왜냐면 제가 기억이 나요. 예.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행보에 대해서 맞아요. 이 사람 정치 다시 할 수 있나라는 때가 있었죠. 그때 지인들한테 정말 막 가상금이 막 미친 듯이 불어나니까 손을 벌렸다는 건데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없는 전방위적으로 거예요. 끝도 난사를 없어요. 하는 느낌? 예. 아, 이거는 국민을 위해 좋지 않습니다. 끝도 없는 얘기다.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뭐 정말로 돈도 많고 한 200억 있는데 그러면 모르겠는데 2억 있는 걸로 뭐 어쩌라고요. 그렇다고요.